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인공적인 자료 합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설명된 그 문자 인식, 그리고 그 문자 분류, 그리고 문자 분할, 뭐 이 등등 다양한 기계학습 분류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분류기가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으려면 많은 훈련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물론 응용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문자 인식 분야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훈련 자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많은 자료를 얻는데 직접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필드에서 골라내서 잘라내서 뭐 훈련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인공적인 합성을 통해서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주로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사실은 있기는 해요. 하나는 완전히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from the scratch, 아예 전혀 없던 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고요. 아예 조작해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amplifying training set, 즉 훈련 자료를 좀 증폭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훈련 자료가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2배로, 또 변형시켜서 3배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소위 amplifying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를 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인공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문자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자들의 이미지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소위 A라는 문자라고 우리가 레이블링을 해야 되고요. N이라고, 얘를 T, 얘를 I, 얘를 Q, 얘를 A 등등 문자를 진짜 이미지상에서 오려내서 레이블링하는 그러한 과정이 당연히 필요할 건데요. 자, 이런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당연히 작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너무나도 많은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는 그 실제 자료를 가지고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각각 하나의 문자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그 말하자면 세팅된 거예요. 우리가 찾아낸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요 T라는 문자에 관한 이미지, 뭐 M이라는 문자에 관한 이미지, 뭐 등등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뭐 X라는 문자, 뭐 여기 H라는 문자, S 문자 등등 모든 종류의 이런 그 문자들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고 주변에 약간씩 무슨 뭐 다른 글자들이 같이 함께 나타나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것이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일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여기서만은 아마 이게 100개 정도 같은데 100개 갖고는 안 되니까 10,000개를 한다든지 또는 뭐 10만 개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 이것을 다 오려내서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냅니다. 인공적인 합성.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이 문자들은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의 컴퓨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그 다양한 종류의 폰트로 다양한 문자들을 디스플레이 해주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문자를 이미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텍스트 에디터에서 생성을 해내고 그것을 조각을 내서 이미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부분을 골라내서 요걸 C로 한다든지 등등 다양한 대상을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그리고 다양한 왜곡, 폰트를 활용하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것과 유사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합성 자료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잘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를 아마 못 느낄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이미지 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그 조각을 내서 그 훈련 자료로 만든 게 아니라
텍스트 에디터 또는 그 워드 프로세서에서 제공되는 문자들을 프린트해서 배경에다가는 다양한 랜덤한 색깔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필터링 같은 거를 통해서 좀 흐릿하게도 만들고요. 또는 뭐 주변에 다른 색깔로 둘러싸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변형을 주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합성한 자료를 훈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활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왜곡을 시켜서 자료를 개수를, 그러니까 훈련 자료의 개수를 많이 확보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A라는 문자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소위 와핑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이 디스토션 또는 와핑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주어진 이미지의 격자 구조를 조금 흐트러 놓고 찌그러뜨렸을 때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또는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으로 다양하게 왜곡된 형태의 동일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동일한 A지만 그 다양한 물결 모양으로 찌그러뜨린 그 동일한 문자 A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이미지상으로는 다른 이미지인 거죠. 그 지금 여기서 한 개에서 거의 16개로 증폭된, 즉 그 합성된 자료의 훈련 자료를 합성 자료로서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많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 그러니까 이미지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 인식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무슨 음성 인식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 음성의 경우에는 어떤 왜곡의 적용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오리지널 오디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0, 1, 2, 3, 4, 5.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숫자를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읽고 있는 아무런 그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그런 건데, 이것만 가지고는 훈련이 안 되니까 다양한 종류의 훈련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휴대폰 통신이 별로 이렇게 하자면 그 접속이 잘 안 좋을 때, 그럴 때의 노이즈, 예를 들면 0, 1, 2, 3, 4, 5. 뭔가 좀 일관성 있는 잡음이 들어간 소리라든지, 또는 아주 노이즈한 0, 1, 2, 3, 4, 5. 다양한 노이즈,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계적인 노이즈, 0, 1, 2, 3, 4. 뭐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라든지 뭐 등등을 해서, 그러면 지금만 봐도, 요것만 봐도 그 숫자를 말하는 샘플, 그러니까 훈련 자료가 4배로 증폭이 된 거죠, 개수가. 그러니까 다양한 훈련 자료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적용되는 이 왜곡은 그 시험 자료에서의 잡음 또는 왜곡의 형식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 A라는 문자가 다양한 형태로 뒤틀린 것, 이런 것들이 소위 그 우리가 흔히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잡음과 왜곡의 형식이니까, 당연히 이와 같은 데이터를 변형시켜서 훈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허용이 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경에다 잡음을 넣거나 아니면은 그 전화 연결이 아주 나쁜 경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리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게 바람직하고요. 하지만 그 잡음을 넣는다 그래서 그 수학적인 완전한 랜덤 값, 무작위 값이라고 그러죠. 정규 분포를 갖는 백색 잡음,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일한 문자인데, 동일한 A라는 문자 이미지인데, 거기 배경에다가 그 수학적으로 완벽한 랜덤 노이즈, 즉 그 일관성이 전혀 없는, 모든 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막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잡음들을 넣는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에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백색 잡음 같은 것들은, 무작위 잡음들은 우리 알고리즘 상에서 그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활용되지를 못해요.
특성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들어가 버리면은 그 전혀 훈련 자료가 늘어난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그 노이즈들은 주어진 xi 모든 픽셀 값을 주어진 그 위치에서의 완벽한 수학적으로 완벽한 랜덤 노이즈를 더해서 새로운 그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의 결과인데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왜곡을 적용해서 합성 자료를 늘릴 때 조심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더 많은 자료를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당연히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긴 해야 돼요. 훈련하는데 그와 같은 노력에 앞서서 낮은 바이어스 분류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가 많이 앞에서 설명된 적이 있는 러닝 커브를 그려서 이 문제가 바이어스로 피해받고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바이어스가 낮은 분류기를 우리는 얻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높으면 안 되는 거죠. 바이어스가 높다는 얘기는 너무 단순한 모델이라는 얘기인데 너무 단순하지 않은 모델이어야지만 충분한 훈련 자료가 들어왔을 때 퍼포먼스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인데 그래서 여하튼 그 낮은 바이어스 분류기를 얻기까지 특징의 개수를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신경망의 응닉층의 그 단위, 노드의 개수를 늘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정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즉 러닝 커브를 그려봄으로써 충분한 낮은 바이어스가 확보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자료를 얻기는 어때? 우리가 자료를 얻을 때 어느 정도의 노력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모될지를 미리 예측하는 그러한 그 단계도 좀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쉽게 얘기해서 현재 갖고 있는 자료보다 한 10배 정도를 더 얻는데 어느 정도의 소위 작업이 소요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그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인공적으로 자료를 합성하는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직접 수집하고 레이블링을 붙이는 과정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미리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자료의 개수가 한 1000개 정도인데 만약에 한 이그젬플을 확보하는데 이런 추가적인 인공합성이든 아니면 직접 수집해서 레이블링을 붙이든지 간에 한 10초 정도의 한 샘플당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면은 만약에 10,000개를 얻는 데는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모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10,000 곱하기 10만 나누기 3600 하면 몇 시간이라는 계산이 딱 나오니까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고요. 예측을 해야 되고 때때로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겠지만 크라우드 소스를 활용해도 됩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요 사이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들어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존 메카니컬 터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정한 돈을 주고 시키는 거예요. 단순 작업을 불특정인 일반인한테 공개해서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것을 빨리 만들어내는 이런 온라인상에서 그러한 사이트도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특히 머신러닝에서 필요한 그 훈련 자료 확보에는 때때로 굉장히 하나하나가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의 노력이 투여되어야지만 정확한 훈련 자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또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